임명이 된 것은 이 미통당의 이 역할, 야당의 역할을 하지 못해서 이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네. 뭐 미통당에 대해서 오늘은 뭐 제목을 103명 전원 사퇴하고 전면 투쟁을 하면 영웅이 된다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한번 논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개인적으로 예, 그 2016년도 그 12월 탄핵소추 발의되면서 예, 사실은 우리가 이미 그 예정된 길을 좀 갖고 있다고 봐요. 예, 예. 수술을 받고 있다. 예, 예. 우리가 그 지난 수년간 저도 많은 얘기를 그랬고 또 지적을 했는데 많이 하셨죠, 뭐. 미통당에 대해서야 사실 뭐더 이상 하고 싶지 않죠. 저도. 정도로 예, 예, 미통당에 대해서 뭐 자유한국당 시절부터 이제 비판을 했었고 예, 결론적으로는 자당의 대통령을 탄핵시켰기 때문에 예, 예. 사실은 이제 그 굉장히 회복 불능 상태거든요. 제가 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이 좌익 정당, 좌파 정당들이 자신들이 어떤 뭐 다수 세력을 가지고 탄핵을 시켰다 그러면 이제 보수가 결집해가지고 투쟁할 수 있는 명분과 동력이 생기는데 문제는 소위 그 보수파 정당이라고 하는 자들이 주동해서 일종의 그 정치적인 정적들은 좌익과 같이 합세하여 탄핵을 시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사실 보수는 회복되기 매우 어려운 그 구조적 모순에 빠져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 보수 자체는 탄핵을 주동한 세력들 또 정치 무관심한 세력들 그리고 탄핵에 매우 반대하는 어떤 정의로운 시민들이 함께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소위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그런 구조상을 끌고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정치 세력 중에 사실 지금 현재 지금 미통당의 중심 세력도 탄핵 주동 세력들 아닙니까? 지도부들이. 예,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사실 뭐 좌익들이 어떠한 그 정책을 펴든 예, 그게 뭐 국방이든 안보든 어떠한 형태의 어떤 국정 운영하든 간에 사실은 이제 이 소위 우파라고 하는 이 정당 정치 세력들은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예, 일종에 보면 이제 문재인 집권의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같은 그 편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저들은 근본적으로 또 저는 구조적으로 문재인과 싸워가지고 투쟁할 수 없는 그런 저는 뭐 시작점이 함께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런 그 청문회 같은 것도 뭐 형식이죠. 사실은 이 청문회 내용 어쨌든 관계없이 당연히 문재인은 뭐 박지원을 임명한 건 기본이고 뭐 이념도 마찬가지고요. 예, 저는 이런 결과는 뭐 지극히 당연하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좌익보 배워야 될 점이 만약에 향후에 우리가 집권을 할 기회가 있다면은 배워야 된다면은 결국 이제 문재인 이 좌익 정권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정말 똑똑히 보고 그대로 대갚아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영원히 저는 이 좌익들의 어떤 그 선동과 저들의 어떤 그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기만술에 또다시 네. 넘어간다. 저는 그래 봐요. 그래서 결국은 뭐 저는 이 문재인 좌파 독재를 비판하지만 사실은 이제 보다 본질적 중요한 거는 소위 그 보수 우파를 표방한다는 이 미통당이 너무나 무능하고 그리고 폐륜적 행위를 한 정당이기 때문에 저는 뭐 기대할 수도 없고 예. 할 필요도 없고 예,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봐요. 그래서 저는 결국 이제 뭐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미통당이란 이 정당 이 조직체는 어떤 그 자신들의 어떤 배지를 가장 우선시하는 국가와 국민보다는 그런 어떤 집단들이기 때문에 나라를 팔아먹어도 저들은 아마 강하게 투쟁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 배지 뭐 저 이 실체라는 것을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배지 저거는 뭐 죽었으면 죽었지 배지는 안 던지겠네요. 안 하죠. 절대 안 하죠. 배지 예를 들어서 예, 국가와 국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탄핵을 하지 않았겠죠. 예. 왜? 국가와 국민이 우선이라면 탄핵을 시키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선은 물 건너간다는 거는 그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이 좌익들이 옛날에 그 김대중 노무현 때 이미 저들은 학습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더 자신들이 사실 노무현 때 이제 모든 정권의 어떤 주류를 교체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저들이 이루지 못했거든요. 예, 부딪혔지. 벽에 부딪혔지. 예. 그래서 저들이 이제 그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때 한 약 10년, 9년간의 절치부심하면서 네. 그게 이제 노무현이 자살을 하면서 좌익들이 굉장히 많은 어떤 그 경험을 하고 만약에 저들이 다시 정권을 잡는다면은 예.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반드시 보수 겸해하겠다는 나름대로 어떤 내부적 시나리오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결과는 지극히 당연하다고요. 다만 이런 상황을 좌익의 실체나 이 좌파 정당의 실체를 소위 저 보수 정치인들 또는 보수 국민들이 제대로 인식을 못했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결과가 지금 마주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아,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국회 청문회 할 때 보니까 막, 예? 막 밀어붙이잖아요. 뭐 국민도 없고 뭐 야당도 없고 뭐 없잖아요. 막 일사천리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저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순진하게 보면요. 예. 뭐 어떤 뭐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뭐 법치다 정의다 그러지만 실제 그 정치에서는요 결과만이 존재할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권력을 잃게 되면요 모든 걸 잃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 좌익들은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치 권력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게 좌익들의 기운과 저들은 노선이었고 또 실제 그렇게 해왔거든. 선동수를 굉장히 능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우리가 뭐 국정원 댓글 사건 같은 경우도 사실 큰 이슈가 아닌데 저들이 광장에 나와가지고 얼마나 정말 뭐 아우성을 쳤습니까? 그리고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그건 전혀 그 이슈가 물론 이제 어떤 해상 교통사고로 뭐 규정하고 물론 이제 그 관련자들이 이제 부주의하 그러나 그것이 대통령을 탄핵시킬 정도로 그런 이슈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좌익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뒤집었잖아요. 예. 그다음에 그 초기 이 광우병 그 촛불 사태 때도 저들 어떻게 그러니까 좌익들은 호시탐 틈만 나면은 그 상대 어떤 그 약점을 들춰내 가지고 모든 그 투쟁을 거기다가 쏟아부어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좌익의 실체라는 걸 알아야 되고 또 좌익들은 자기들은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법치와 민주주의 이런 부분은 저들에게는 그냥 어떤 그 하나의 선동 도구에 불과한 거지 실질적으로 하지 않거든요. 그것을 결국은 일반 국민들을 속고 심지어 이 정치 일선에 있는 여의도 이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누구 국민들보다 더 잘 알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진하게 결국은 이제 좌익의 어떤 그 선전에 놀아나고 결국은 뭐 그 상태로 이 정권이 도둑맞은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너무 어리석기도 하고 좌익의 실체를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정확히 인식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결국 이제 이들이 왜 이러냐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미통당 소위 보수 간판을 단 이 정치인들은 국가와 국민 우선이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정치 권력, 사욕이 우선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뭐 탄핵도 그렇고 탄핵 이후에도 저들이 투쟁하지 않았잖아요. 예. 많은 국민들이 정말 나라가 뭐 풍전등화의 어떤 위기 속에서 아스팔트 광장이나 태극기 들고 이렇게 오랫동안 투쟁하고 자기 어떤 모든 그 가정사를 정말 뒤로 하고 솔선수범해서 정말 현장에 투쟁을 하는데 정치인들은 뭘 했습니까? 태극기를 극우라 그러고 김무성 같은 극우 세력이라 규정을 해버리자 오히려 좌익들보다도 더 보수한 자들이 극우로 매조하잖아요. 예. 이런 자들이 결국은 현재 여의도에 지금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소위 그 우파라고 판단하시는 분들 스스로가 이 현재 여의도 정치권은 저는 미통당이 존재하는 한 저는 보수는 회복 불능 상태다. 저는 그렇게 단언을 합니다. 지금 보면 뭐 하기야 그 이 탄핵을 뭐 부모를 정말 쫓아낸 거 아닙니까? 쫓아낸 거 아닙니까? 호로 자식들 아닙니까? 호로 자식이기 때문에. 예, 페루.
패런 집단인데 그러니까 보수 우파에서도 욕을 먹고 또 이 좌파들도 그럴 거 아니야. 저거 부모를 갖다가 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맥을 못 추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좌익들도 보면 사실 이제 왜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시키지 않냐면요. 야, 지금 소위 이제 그게 뭐 위장 보수든 사쿠라든 어떻든 간에 보수라고 지칭하는 이 영역에 지도자가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좌익들은 갖고 놀기가 매우 좋다고요. 적당히 그냥 이중들 갖고 논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이 되게 되면은 박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어떤 그 국민들이 우파 국민들이 결집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결국은 그게 굉장히 저들은 두렵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박 대통령을 계속적으로 감금시키거든. 그게 정치적 의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간파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역설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우파에 제대로 된 정치 지도자가 있다면요, 저들이 저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만큼 지금 현재 좌익들에게 여의도 이 바닥은 소위 보수라고 지칭하는 이 세력들은 호구로 인식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 박지원이든 이인영이든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이게 사실 이념적으로 완전 매우 불분명한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뭐 박지원 같은 경우도 뭐 5억 불 공식적으로 해서 뭐 감옥 갔다 오지만 그 후에 뭐 25억 불 연차적으로 물론 그게 이제 5억 불. 사필로 그 문서가 나왔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어제 이런 의혹들이 나왔다는 자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하고 그리고 사실 청문회 과정에서 이걸 모든 것을 보이콧하고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박지원의 안기부장 이 국정원장을 임명한 배경에 실제 김정은이 어떤 북한의 어떤 붉은 세력이 개입된 거 아니냐 할 정도로 사실은 이제 부적절한 인물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자를 어쨌거나 아무런 태클 없이 그냥 임명해버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저들도 알 거예요. 청문회는 형식적이다. 청문회 결과 내용과 관계없이 여기 임명될 걸 아마 다 알 거예요. 이미 우리 경험했잖아요. 문재인 집권 이후에 많은 장차관들 청문회했지만은 정말 비리였던 완전히 뭐 언상들 아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제 없이 다 임명해버렸잖아요. 예, 주호영 대표가 이 서명했는 거 예. 남북 합의서하고 이면 합의서 이것을 다 보여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적과 내통한 사람이 국정원으로 가면 안 된다고 말을 하면서 그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면서도 저렇게 강력하게 하지 않는 이유가 나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청문회를 저들의 어떤 정치 이미지 메이킹 하는데 활용한다고 저들 정치인들은. 근데 이미 예. 청문회 관계 없이 임명될 것도 인식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거라도 쇼를 해야 자신들 어떤 그 존재감을 부각시킨다고요. 만약에 정말 박지원이 이인영을 낙마시켰다면요. 처음부터 저들은 모든 정치력을 다 동원해서 장외 투쟁 보이콧하고 정말 거기다 투쟁을 걸어야 된다고요. 왜? 좌파들 같은 경우에 지난번 경험했다시피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월호 사건 때도 천막치고 그 김한길부터 해서 얼마나 쇼를 해서 완전 쟤들은 전부 광장으로 나와가지고 그다 모든 걸 보이콧하고 광장에서 투쟁하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그걸 얻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 미통당 이자들이 이인영이나 이 박지원을 낙마시킨 그런 정말 결의가 있다면요 저렇게 대응하지 않죠. 그러니까 저는 저것 또한 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들은 쇼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어떤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 그것이 바로 탄핵을 시킨 자들이기 때문에 저들은 저들의 어떤 그것이 한계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좌파들이 야당할 때 어떻게 왔습니까? 그죠? 이 미통당이 좌파들이 어떻게 여당하고 있을 때 어떻게 왔는지 그거 다 잊어버렸는가 봐요. 그리고 우리가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이 장차관하고 이제 임명하고 추천하고 청문회 과정에서 조금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전부 낙마시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뭐 총리부터 해서 얼마나 많이 뭐 낭만. 뭐 하여튼 뭐 조금만 걸려도 뭐 절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뭐 의도적으로 실제 사실 관계 없이 왜곡시켜 가지고 그렇게 좌익들의 시민단체 단체들이 막 물고 늘어지면서 그렇게 분위기를 몰고 가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도 제대로 못한 이들이 지금 소위 자유한국당에 정말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기회주의적인 그런 정치인들이다. 그자들이 아직도 그대로 자리에 있으니 당연히 이런 결과가 있죠. 그 만약에 그러면 이제 뒤집어졌다. 주영이가 국정원장으로 가고 저렇게 대북에다가 5억 불 뭐 25억 불 이면 합의서 써주고 했다. 좌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보세요. 우리가 저들이 이제 상당히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친일 프레임을 세우잖아요. 예예. 그러니까 좌파들은 그게 굉장히 능하다고요. 상대를 이제 약점을 들춰내 가지고 그걸 프레임을 씌워 가지고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는데 매우 능숙하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좌파들은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소위 뭐 자유한국당이 뭐 정상을 하더라도 친일 프레임 세워 가지고 친일 프레임 전부 다 요번에 백선엽 장관 같은 경우도 그것도 국립현충을 모시는 부분도 결국은 친일 프레임 씌워가지고 예. 모든 걸 친일로 프레임을 씌운다고요. 그렇게 일단 찍은 다음에 그다음에 그렇게 해갖고 완전히 뭐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그것이 좌파들의 아주 전략이고 항상 그들 그려온다고요. 그것도 북한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좌익들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민주주의다 법치다 하는 건요. 사실은 뭐 선진국가에서나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좌익들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모든 것들은 자신들의 어떤 그 도구로 활용한다.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도 사실 저들도 자신들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리화시킨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 좌익들의 실체를 좀 정확히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 어쨌거나 일반 국민들은 뭐 정치에 관심도 없고 모른다고 가정하더라도 소위 그 여의도에 있는 정치밥을 먹는 자들이라면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는 것이 바로 저들은 배지와 사역에만 집착한 자들이지 절대 국민과 국가를 위한 것도 아니고 제대로 됐다 그러면요. 정신이 제대로 바뀌었다면요. 정말 박 대통령 석방 탄핵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탄핵이 어떤 경우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또 다수의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면은 저는 박 대통령 구명 석방에 대해서 정말 앞에서 나서서 모든 걸 아마 저는 투쟁할 한 게 상식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걸 침묵지키고 결국은 김무성이나 유승민 같은 이자들이 지난번 그 4.15 총선 전에 그렇게 막 합당하고 할 때도 그러니까 뭐 과거의 미로로 황교안 같은 이런 교활한 자들 앞세워가지고 저들이 해오는 행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통당은 해체해야 된다는 것을 미통당 해체되지 않으면요 절대적으로 보수 우파가 저는 재집권의 기회가 상실된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아니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보수를 버리고 중도 좌파로 가겠다. 중도를 가겠다. 아니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보수 우파설을 안 하면 될 거 아니냐고. 갔으면 예. 그런데 그걸 그 탈을 쓰고 있잖아요. 예. 모든 게 연결되는데 보십시오. 김종인이라는 자의 행적을 보자고요. 과거에 노태우 대통령 때 그 동안은 그 뇌물 사건이라고 지금 깜빵 살았잖아요. 그리고 소위 이 군사 정권에서 또 뭐 그런 경제 수석하다가 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심지어 그 전에 박 대통령 이때 그 캠프에 몸담았다가 정치인이라면은 사실 자기 지조와 도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도 자기 어떤 정치 노선이나. 그런데 문재인한테 갖고 그 총선 선거 위원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문재인의 어떤 집권한 그 문재인 총선 때 19대 때 결국은 김종인이가 그 선대위원장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문재인이 그 다수당 그쪽에 의석을 많이 확보하도록 했잖아요. 네. 적장. 그러니까 처음부터 적장이 아니라 보수에 몸담았다가
적장 갔다가 배신했다가 왔다 갔다. 예. 다시 또 필요하다 영입하는 이게 이런 자들이 김종인이도 문제지만 그런 김종인이라는 아주 그 교활한 늙은이를 보수의 개념도 맞죠. 저 친구는 왜냐면 저 사람은 경제민주화라는데 그 경제민주화라는 거는 경제정의나 거기에도 나와 있지도 않는 거라 다수의 어떤 경제 이론도 아니라고요. 완전히 우리 말씀 들으니까 자유시장 경제란 말이에요. 예예. 그런데 거기다가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그 사회주의적 어떤 개념이 그러니까 독일에서 뭐 경제학 박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독일도 어떤 그런 그 사회주의적 어떤 경제 어떤 이론을 가지고 이제 그 우리나라에 접목해서 모든 대기업들을 완전 정말 기업 활동 못하도록 이런 정신 나간 자를 거기다 비대위원장을 앉혀가지고 한데 그러니까 저는 김종인이도 문제지만 그런 자를 어째 영입해서 당의 어떤 대표로 앉혀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그것이 바로 자유한국당의 정신 나간 이 정치 집단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1%도 기대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거죠.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 집단도 뭐 7차적으로 김종인이라는 자를 재영입해서 어떤 소위 그 보수의 어떤 선대위원장으로 앉혀갖고 결국은 이제 패망했잖아요. 그 이후에도 책임을 지고 당연히 정계를 은퇴시키고 두 번 다시 저런 자를 영입하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다시 또 했다. 선거에 패배를 했잖아요. 압도적 패배를 했는데 그 자를 다시 비대위원장으로 앉혔다.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이 미통당의 어떤 현주소다.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보수 어떤 그 국민들 보수라고 지칭한 국민들이 여전히 미통당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어. 그리고 저는 또 최근에 코미디 같은 게 윤석열이라는 자를 일종의 뭐라고 하냐면은 어떤 그 독재 정권의 아이콘으로 또 인식하고 있어요. 윤석열이 어떤 자입니까? 윤석열이 한동훈이 어떤 자입니까? 태블 PC 조작해가지고 없는 죄를 그 김한수 태블 PC를 가지고 최순실 거라고 만들어가지고 많은 산동 몰아갖고 촛불 광란에 단초를 제공한 검찰 내에 대표적인 어떤 그 정치 기생 배신자 세력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서울중앙지검장에 4단계 파격 승진해서 서울중앙지검장 됐죠. 그거 한 지 얼마 만에 검찰총장 5단계 검찰총장 됐죠. 이런 자가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문재인 집권의 1등 공신 그걸 인정받아가지고 검찰총장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럼 한동훈 같은 자 뭡니까? 결국 윤석열이하고 같이 검찰 내에서 탄핵에 조작에 가담한 그런 자의적심 측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같은 나이 얼마 되지 않으면 지방 검사장으로 측근들을 승진시켰잖아요. 이런 자들은 문재인과 탄핵의 주동 세력들이라고요. 그런데 문재인이 어떤 수사하는데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마치 이게 뭐 핍박받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돼갖고 보수의 아이콘이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일반 국민들은 지식인조차도 저는 개돼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총체적으로 다 썩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보수가 제게 희망 있겠냐 이거죠. 저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과거에 이 좌익들이든 뭐 어떤 투쟁, 민주투쟁한테 등등 할 때도 숫자보다는 결국 야당이란 것은 자기 어떤 그 정치적 생명도 투쟁을 하는 거거든요. 감옥 가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되고 왜 정치에 입문했다는 자체가 감옥을 아예 그냥 갖고 간다고 생각하고 정치를 해야 되거든요. 감옥 가기 싫으면 정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신들의 권력을 향유하겠다는 목적으로 정치를 하니까 나라가 이꼴나거든요. 보수 우파에는 희생할 사람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컴퓨터나 노릇이 보수엔 지도자가 없단 말이에요. 전부 사역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이라도 정신 차려야 되는데 상당분 국민들이 거기에 또 정치권들의 어떤 새치 혓바닥에 놀아나가지고 거기에 또 무한해동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이게 또 뭐 아니 이지랄 해놔갖고 전면 투쟁한다 하니까 또 뭐 보수 우파들이 또 속아 넘어가죠. 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안타까운 부분은 뭐 제대로 된 정치 지도자가 나면은 있으면은 그런 지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어떤 뭐 세력 결집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현재 이제 저는 그래서 사실은 유일한 방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 박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모두 우파가 직결해가지고 하는 외에는 저는 방법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요사이 그런 이야기들이 막 많이 나오죠. 이미 예. 지난 탄핵 한 3년 반 동안에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제대로 된 정치인이었다면은 정치 지도였다면은 광장에 투쟁하고 자기 모든 걸 불살라야 된다고요. 그런데 침묵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소위 말해서 보수 내에는 제대로 의식이 박힌 지도자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같은 게 그나마 기대했는데 결국 그자도 보면은 아주 교활한 자 아닙니까?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그러니까 그런 자를 결국은 최후가 어땠습니까? 그 저는 결국 이제 어쨌거나 안타까운 부분은 보수 내 현재는 지도자가 없다. 이미 검증평가 끝났다. 한국의 대한민국의 어떤 위기 상황일 때 원래 지도자가 탄생하는데 저는 이제 이런 상황이 좀 파국에 가까울 정도로 지금 맞아야 된 건 결국은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어쨌거나 그분의 어떤 그 억울한 그런 그 한을 풀어야 되고 또 대한민국 법치를 바로 잡았고 돌려야 저는 대한민국 바로 서고 저는 그게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은 난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 힘들지는 쉽지 않지만은 그것이 저는 뭐 어떤 박 대통령 구심점을 해야 된다 저는 봐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